이런 거는 소송까지 가면은 몇 년 정도? 길게 길 것 같은데 예. 수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냥 수년? 아, 수년이 수년. 걸릴 일이다. 그러면은 이 원격 진료를 하다가 네. 이제 모니터링도 할 수 있고 지금 제한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네. 만약에 오진이 났다. 와, 그런 경우에는 환자도 물론 잘못한 경우도 있을 거고 그쵸? 또 기기가 또 잘못해서 그렇죠. 기기 회사가 또 책임 소재가 또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또 잘못 판단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류를 범한 뭐 정보를 받아서 또 오진을 내는 네. 의사도 문제가 네. 될 것 같아요. 네. 이럴 때는 법률적으로 누가 잘못하고 잘잘못을 따질 수가 있을까요? 굉장히 어렵죠. 네. 이미 기자님께서는 정답을 알고 계세요. 잘잘못 따지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그렇죠. 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의료법 34조 그 원격 의료를 규정하고 있는 규정에서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격 진료를 보고 있는 의사 선생님도 네. 원래 지금 대면 진료하고 있는 선생님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이렇게 나와 있고 먼저 네네네. 그러니까 원격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19 한시적인 상황에서 원격 진료가 허용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의사 선생님들은 원격 의료를 보시지만 대면으로 진료하신 것과 동일한 책임을 지금 부담하고 계신 거죠. 네네, 그렇죠. 근데 또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또 이제 이걸 한 걸음 물러서서 그런데 이제 원격 진료 선생님의 그런 가이드를 받아서 이제 원격 의료를 한 대면 진료를 직접 한 의사는 이제 아무리 원격으로 진료하신 선생님이 진짜 과실이 있다는 게 아닌 한 네네. 원래 대면 진료한 의사 선생님이 책임을 진다 이렇게 지금 의료인과 의료인 간에는 원격 진료 간의 책임 소재가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네네네.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거는 의사 선생님이 계시고 어떤 새로운 플랫폼 그렇죠. 원격 의료를 하기 위한 새로운 신규 IT, 플랫폼 뭐 IT 기기 회사도 될 수 있고 헬스케어 기기 회사도 될 수 있고. 맞습니다. 예. 그 플랫폼이 있고 환자 이 사이에서 책임 소재를 나눌 때 말씀 주신 것처럼 이 가운데 플랫폼이 어떤 일종의 웨어러블 디바이스, 의료 기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앱 같은 플랫폼, 맞습니다. 화상을 연결하기 위한 앱이 되기 위한 플랫폼이 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 만약 명백하게 네.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기나 네. 아니면은 그 플랫폼, 그 원격 화상 장비를 운영하고 있는 앱상의 과실로 네네네. 뭔가 뭐 혈압 그런 그 측정한 금을 잘못 전달했다거나 그렇죠. 뭐 심전도. 네, 그렇죠. 사진 같은 거를 잘못 전송했다거나 다른 사람 사진 그럴 수도 썼다거나 있겠네요. 그렇죠. 네네네. 뭐 처방을 의사 선생님이 제대로 내셨는데 잘못되게 처방을 뭐 입력했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경우를 산정할 수가 있는데 상황이 여러 가지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에 당연히 이제 앞으로 법률을 만들어서 좀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겠지만 이제 명백히 이쪽이 잘못인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은 면책하기로 한다. 이런 규정이 아마 법률에 들어가거나 이런 식의 지금 보완책이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딱 규정이 된 게 없네요. 그렇죠. 지금 이게 정말 저희가 지금 생각해보는 경우의 수도 너무 여러 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원격 의료를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웨어러블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어떤 원격 모니터링까지 허용됐을 때가 좀 의미 있는 논의이기 때문에 그게 정해지면서 지금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사회적 합의와 세부적인 법령까지 생기기가 굉장히 어렵겠네요. 굉장히 저는 이게 너무 재밌는데 이제 법률은 막 발전된 기술을 막 따라가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이런 대화도 많이 나눠보고 전문가분들이 많이 의견도 내시고 하면서 이제 일반 시민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러면서 이제 차곡차곡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시간이 좀 걸릴 걸로 그리고 보입니다. 앞으로 또 판례가 많이 나와줘야 또 이런 세부적인 법률을 또 만드는데 또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아직 너무 판례 축적이 없고 이제 케이스도 이제 좀 우리나라는 시작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중간에 좀 그냥 갑자기 궁금한 건데 이런 거는 소송까지 가면은 네. 한 대법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몇 년 정도 공방전이 이루어지나요? 길게 길 것 같은데 대법원까지 간다. 예. 수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냥 수년. 수년이 걸릴 일이다. 이게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좀 유의미한 외국 사례 하나 소개드리고 싶은데 예. 굉장히 유력한 잡지인데 Th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이라고 유력한 이런 의사 저널들을 싣는 건데 여기서 한번 궁금해서 미국에서는 원격 의료를 굉장히 좀 넓게 허용하고 있으니까 네. 의료 소송이 얼마나 일어날까 플랫폼사나 의사 선생님이 상대로 한 원격 의료시에 이렇게 한 게 있을까 봤더니 생각보다 정말 보고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소송 건수가 없다. 네, 소송 건수가.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먼저 의료소송은 합의로 많이 가기 때문에 실제로 소송까지 가지 않았던 확률도 있을 거고 분명히 케이스는 발생했겠지만 보고가 안 된 확률도 있을 거고 실제로 원격 의료가 가능한 건 좀 경미한 증상
이 그렇죠. 대부분이고 뭐 수술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서는 대면 진료를 하는 게 더 그 중증이면 병원 가야죠. 네, 그렇죠. 원격 진료를 할 수 없죠. 그리고 아무래도 저도 이제 법조인으로 일하다 보면 좀 보수적으로 해석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처벌 안 받으실 것 같지만 처벌의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것처럼 의사 선생님들도 좀 이상하다 싶으시면 병원으로 오세요. 그렇죠. 당장 뛰어오세요.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분쟁이 좀 적은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